네, 이슈를 조금 더 깊게 보는 시간, 이슈 딥다이브의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두 전문가님 그리고 헤르메스 스택의 김시은 팀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슈를 또 두 분과 함께 깊게 파볼지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이폰 슈퍼사이클 시작이 됐을까요? 사실 끝난 줄 알았던 애플 모멘텀 월가의 말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체는 다른 빅테크들과 비슷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아이폰 기기들, 그러니까 애플의 기기들의 수요를 촉진할 것이다 라는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럼 아이폰의 슈퍼사이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일지 김시현 팀장님부터 먼저 의견 주세요. 일단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WWDC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라는 실망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뉴스로 작용을 했지만 그 다음날에 월가 쪽에서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었을 때 애플의 인텔리전스를 도입을 하기 위해선 아이폰 15 이상의 아이폰 15 프로 쪽에서의 사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전 세계에서 아이폰 쪽에서 아이폰 15 프로 이상이 약 5%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아이폰 11, 12, 13들의 유저가 약 77%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아이폰 AI를 사용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교체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세계 아이폰 유저가 약 20억 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의 수요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올 수가 있다. 그동안 애플을 좀 많이 질렀던 요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AI 쪽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로는 아이폰이 실제로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우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중국 쪽에 대한 점유율이 하락한다라는 점인데,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픈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애플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나오면서 반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아이폰 16이 출시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역성장에 대한 폭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애플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아이폰과 관련돼서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을지, 이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우려도 중국에서도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의해서 또 슈퍼사이클 시작될 수 있는지 김건우 전문가님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결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증시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애플의 원맨쇼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 어제 유달리 엄청 안 좋았어요. 네.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데 애플만 혼자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오랜만에 애플이 이런 모습 보여주는구나라고 저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여기에는 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WWDC가 이제 개발자 회의입니다. 애플에서 진행하는 개발자 회의가 있었는데 2일차거든요. 첫날에는 반응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보면은 AI가 주된 내용이었어요. 오픈 AI와 협업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리가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애플의 AI인데, 시리가 호환할 수 없는 것들, 시리가 해소할 수 없는 것들은 오픈 AI가 해결을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열심히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여기에서는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당연한 얘기 하는 거다. 사실 빅테크에서 워낙 AI에서 특별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어떤 이슈화되거나 애플의 지금 하락 추세를 돌릴 수 없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보는 게 애플 실리콘의 적용입니다. 애플 실리콘이 이제 자체 칩이잖아요. 빅테크 중에서 사실 얘기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게 엔비디아로부터의 종속 관계를 어떻게 탈피하느냐입니다. 근데 이 자체 칩이 애플의 자체 칩이 있는 거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개발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시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이제 시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자체 칩으로 할 수 있는 생성형 AI 단계에서 오픈
온디바이스 AI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온디바이스 AI 적용을 하게 된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될 거라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오픈 AI와 협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픈 AI와의 협업은 당연히 서버 단으로 데이터를 이동해야 돼요. 그럼 서버 단으로 이동하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AI 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에서의 중간 툴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최대한 엔비디아의 AI 칩에서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칩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니즈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방향이 애플이 그러면 빅테크 중에 최초로 엔비디아 AI 칩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따로 가겠다라는 측면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이래가지고 뭐 매출이 늘어나겠어라고 질문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이게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는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성형 AI 적용 모델이 방금 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폰 15부터 가능해요. 호환이 되는 게. 그러면 OS 업데이트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전 모델은 다 안 돼요. 근데 15 이상 모델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출시하고 나오겠다 얘기 나오는 이제 16 버전부터는 사람들이 아이폰 쓰고 있는 사람들은 생성형 AI를 쓰고 싶으면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15 이상의 모델로.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지금 있는 아이폰 시장의 점유율에서 새로운 모델로 바뀌는 니즈가 발생을 한다라면 슈퍼사이클의 버금가는 애플의 모멘텀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중요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이제 월가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앞으로 매출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그리고 그 중요한 핵심 가치가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 있죠. 애플 실리콘이라든지 아이폰 15 이상만 호환되는 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통한 앞으로의 매출 개선이 충분히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까지 지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역시나 슈퍼사이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체 칩으로 해결하겠다는 니즈의 내용이 또 포함이 되기도 했었고요. 앞으로의 매출과도 연관이 있을 만한 내용인데요. 그럼 저희 종목별로 좀 좁혀서 살펴봐야겠죠? 일단 팀장님은 관심 종목 어떤 걸로 보실까요? 우선 뭐 통상적으로 애플 관련주로 거론이 되는 LG노텍이라든지 자화전자, BH 쪽에서의 관심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뭐 자화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그동안 애플 관련주로 하게 됐을 때는 LG노텍 혹은 BH 종목군들이 먼저 강세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5월에 애플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들 종목군들만 함께 올라가면서 주가도 굉장히 견고했던 상황들 다시 한번 뛰어오르게 되면서 현재 LG노텍 같은 경우가 함께 뛰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물론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실적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저평가가 되고 있는 면들도 많아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특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플 쪽에서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 앞으로 실적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니까 컨센서스 자체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LG노텍을 가장 먼저 대장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 자화전자라는 기업인데, 실제로 애플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좀 크게 더디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화전자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좀 더디게 올라오는 흐름들, 특히 4월, 5월에 상승했던 것 대비했을 때 오히려 주가는 더 낮은 상황이라서 현재 후발로 접근을 하고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모아가기에는 자화전자라는 기업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 하면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군입니다. 결국 좀 소프트웨어 단에서 발전이 나와주고 있는데, 하드웨어, 특히 카메라 쪽에 대한 성능에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카메라를 잘 찍기 위해선 관련 부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기업이 삼성전자에도 납품하고 있고 애플에도 납품하고 있고 중국 쪽에도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가 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여부인데, 이미 23년에 애플에 좀 공급을 진행하게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시장 컨센 대비했을 때, 기대치 대비했을 때 하회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은 나와주고 있어요. 애플 쪽에 납품하게 되면서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런데 애플 이번 16에
추가로 두 종에 좀 더 납품을 하게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대비했을 때 PER 자체가 거의 9.1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역사적으로 저평가가 된 상황이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모아가시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팀장님의 관심 종목은 두 가지로 대장주 LG이노텍 그리고 후발주자로 자화전자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사실 이제 죄송합니다. 그 애플 관련돼서 실제로 매출이 연동되는 종목은 몇 개 없습니다. 지금 네.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종목이 몇 개 없는데 그러면 진짜 연동이 되는 애가 있고 테마 같이 타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VR, XR 같은 애들도 애플이랑 테마는 같이 타는데 매출은 사실 연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수혜주로 꼽을 수 있는 애들이 몇 개 없지만 그중에 대장인 당연히 LG이노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BH 같이 모멘텀 타는 애거든요.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라면 우선 지금 애플에서 이번에 WWDC에서 얘기하는 바에 초점을 하나 더 둬야 되는 게 있는데 챗 GPT-4.5와 협업을 하는 겁니다. 오픈 AI랑 협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다양한 기술이 존재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생성형 AI는 텍스트만 읽고 텍스트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나오고 있는 모델들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로 보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럼 이 지점에서 그럼 필요한 기술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당연히 카메라 모듈 들어가야 됩니다. LG이노텍 보게 되면은 사실 아이폰 카메라 모듈 지금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카메라 모듈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 90%가 LG이노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혼자서 독점을 하고 있는 관계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LG이노텍의 매출의 80%가 애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실 LG이노텍 모멘텀 보면요. 애플이랑 똑같이 갑니다. 애플 올라가면 LG이노텍 올라가고 애플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등뷰가 굉장히 강하게 등장할 때에는 LG이노텍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내 주식 중에서는 LG이노텍이 애플 관련해서는 당연히 주도할 겁니다. 그래서 애플향 띄고 있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또는 앞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분들은 주요 모멘텀을 LG이노텍으로 보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LG이노텍에 좋은 얘기 많이 나오죠. 오늘만 해도 이제 추정치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740억대 정도 예상을 했었었는데 지금 바로 900억대로 점프했습니다. 애플에서 지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치를 한 몸으로 받고 있는 게 LG이노텍이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따라가는 게 BH입니다. 이제 연성회로 기판하고 있는데 보면은 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연성회로 기판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 16에도 공급할 예정이고 아이패드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다음 모델에도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이제 LG이노텍과 BH 두 개를 볼 수 있는 거고 BH의 경우는 이제 매출이 지금 기대치로는 역사상 최대치가 이번 올해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가 좀 정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아이폰 16에 대한 교체 시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매출이 제일 많이 나와요. BH도. 애플향이 제일 뚜렷한데 그래서 아무래도 예상치는 매출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해서 한 15%,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40%까지 증가를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주가가 이제 반영이 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증폭된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두 개의 종목이라서 저는 LG이노텍, BH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실제로 매출이 연동되는 기업들을 살펴보셔야겠죠. LG이노텍 두 분이 공통으로 제시를 주셨고요. 그 외에도 김근우 전문가님은 BH까지 추가 관심 종목으로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저희 슈퍼사이클이 오는 아이폰 과연 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종목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PNT 대주전자재료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 2차 전지 장비 종목들이 좋다가 어제는 실리콘 음극재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리튬도 들썩들썩하고요. 다음 타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2차 전지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와 더불어서 어떤 종목들 좀 봐야 될지 설명 주세요. 일단 2차 전지 섹터들이 최근 들어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다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만 나와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PNT라든지 대주전자재를
재료 쪽에 대한 수급의 흐름이 양극재라든지 셀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추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업황 회복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관망에 대한 심리가 조금 더 나와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히스토리가 있는 종목군들, 이슈라든지 이벤트가 있는 쪽에서의 좀 더 강세 흐름들이 더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PNT 대주전자 재료 쪽에서 강세 흐름들이 나온 이유가 앞으로 수주 기반을 바탕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 기업들이에요. 대표적으로 PN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주가 1조가 넘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테슬라 쪽에 대한 공급이 나와주게 되면서 앞으로 하반기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나와주고 있어서 기관들의 매수세들 거기다가 더해서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상향이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결국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게 되면 앞으로 성장세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벤트는 무엇이 있나라고 보면은 인터배터리 유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행사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3월 달에 한국에서 인터배터리를 진행하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혹은 셀 기업들이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나아가고 있어요라는 전략을 발표를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유럽 쪽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면서 지금 작년부터 인터배터리 유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유럽 쪽에서 차세대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강자였던 양극재 혹은 셀보다는 기술력, 특히 차세대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거나 혹은 수주 기반으로 좀 성장세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 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수급이 쏠리는 쪽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전반의 업황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모멘텀이 필요한 종목들 함께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주 기반,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좋았는데 결국에는 차세대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로 좁혀보시면 조금 더 2차 전지 섹터 투자에 대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까? 팀장님, 아예 그 종목도 바로 넘어가서 알려주세요. 종목으로 보게 되면 최근 대주전자 재료가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는데 네. 그와 함께 연동이 되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나노신소재라는 기업. 네. CNT 도전제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쪽에서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 CNT 도전제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성능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CNT 도전제에 대한 수요 자체가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결국 차세대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나노신소재 쪽으로 함께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급등에 이어서 약간의 이제 차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가가 눌렸을 때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 전고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고체 기업도 레이크 머티리얼즈 혹은 삼성 SDI,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인터배터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의 주인공은 삼성 SDI였어요. 아무래도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꿈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특히 차세대 꿈의 체인저라고 불릴 수 있는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번 유럽에서도 삼성 SDI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전고체에 대한 기술을 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전고체, 특히 황화물계 쪽에서의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어서 현재 실적은 제대로 안 나오고 수는 있지만 반도체가 든든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진행하게 되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CNT 도전제 쪽으로 나노신소재 그리고 또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 갖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두 종목에 대해서 또 넥스트 타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김근우 전문가님은 이제 두 번째 2차 전지 스타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자, 일단 지금 2차 전지가 좀 선별적으로 간다라는 지점을 꼭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움직이는 애들이 보면은 이제 PNT, 그냥 장비단 먼저 출발을 했다가 그 다음 가는 게 이제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뭐 탄소 나노 튜브, 같이 연동되는 게 몇 개 없어요. 또 대주전자 재료, 방금 팀장님 말씀 주신 나노신소재, JU 이런 애들이 묶여서 같이 가는 건데 보면요, 사실 2차 전지 전체를 보게 되면 섹터 단에서 중심이 되는 거는 이제 장비단이나 이 소재단은 아닙니다. 이렇게 소재단에서도 이제 양극재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셀단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쪽은 좀 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사실 2차 전지 전체로 보게 되면은 아직은 업황 턴어라운드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닥론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도 여기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이 3분기, 4분기 가면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주가 당연히 선반영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심이 되는 2차 전지 중심주들이 먼저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양극재로 보면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 퓨처가 되는 거고, 셀단으로 보면은 지금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제일 어려울 때 투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뭐 삼성 SDI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쪽은 지금 안 움직이고 사이드 단에서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드 순환매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중장기로 보는 게 아니고 아예 트레이딩 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고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키워드가 뭐가 될 거냐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2차 전지 중요 키워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LFP. LFP 우리 셀단에서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할 거냐? 그럼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사실 더 중심이 되는 건데 전고체입니다. 전고체가 다음 움직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봐요. 그럼 이랬을 때 종목을 보게 되면은 전고체 같은 경우 처음 얘기 나왔던 게 2022년도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종목이 막 10몇 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선별화가 되고 나눈 게 또 많이 없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봐야 될 거는 중심이 되는 애들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종목들로 보자라면 레이크 머티리얼즈,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있고,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뭐 추가로 보면 한농화성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황화리튬 계열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지금 봐야 될, 그러니까 이 전고체에서 더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굉장히 투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화리튬 계열로 해서 지금 데모 플랜트 증설 프로젝트도 완료했죠.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증설하고 나서 6개월 만에 또 좋은 소식이 나온 거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시제품 만들어가지고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도 시제품 뭐 보여주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도, 그리고 미국의 솔리드 파워에도 시제품 가져다 줬거든요. 그러면 이 시제품 테스트가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고체에서 먼저 출발할 수 있는 애들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지금 이제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27년도부터 이제 상업적인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찍힌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국내에서도 지금 인터배터리에서 공식화했습니다만은 전고체 배터리 26년에서 27년 사이에 제일 많이 개발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중심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서 다음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전고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그 가운데서 전고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김근호 전문가님의 픽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 딥다이브 시간 두 가지 이슈와 함께 했는데요. 애플 이슈, 그리고 2차 전지 다음 타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